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짐승의 표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까지 가게 되는데, 매매를 하지 못하는 환경까지 가게 되려면 그 전에 사람들이 함부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국들이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가동되었고 중국도 가동이 됐죠. 그리고 한국도 또는 EU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머니 그리고 AI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사건들의 진행을 보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비가 올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다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시대의 표적에서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서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자, 예언이 전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기별을 먼저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겸비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기별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곧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 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므로써 얻게 된 그 확신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성경과 또 예언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곧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이 안 든다면 정말 사건들과 함께 시대의 표적과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 운동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예언을 읽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삶의 변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언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깨우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진행 과정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언제 세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전에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때, 그때를 우리가 시작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때 재난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계시록 13장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2절에는 짐승의 우상에 의해서 미국이 정권을 잡게 돼요. 자, 미국이 그동안에 짐승의 우상에게 정권이 잡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정권이 잡히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이때 연합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작이 됐고 재난이 시작이 됐고 지금 한 스텝이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우호국,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강요하는 정신으로 우방국이 아니고 강요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을 때 이게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은 뭘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된다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겠죠. 근데 매매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 우리가 보면 이게 세 번째 스텝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스텝은 뭘까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여론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운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건의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강신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특히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번째 스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요휴업령은 여론에 못 이겨 법 통과를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법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사건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의 진행 강도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점점 강도가 세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나 또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점점 강도가 세지게 될 거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이 처처에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의미합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하겠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얼마 전에 코비드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진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부가 극소수에 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전이 촉발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는 군수물자를 대는 어떤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그리고 전염병은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돈을 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을 쌓는 무리들이 이 세력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 있을 사건이에요. 지금도 굶주림으로 죽어가지만 앞으로 더더욱 엄청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권력을 쥐고 시장을 장악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크게 올린 가격에 판다. 이는 가난한 층에게 굶주림을 의미하며 결국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전이 앞으로 일어날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즘 프랑스가 엄청난 봉기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각 나라별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다 빚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코비드 때 엄청난 돈을 찍어냈고 그게 다 빚으로 나라들이 안게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젊은 세대들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책임지느냐, 이거에 지금 봉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프랑스 사건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앞으로는 모든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운동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지막 때 성령 부흥 운동도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머지않아 우리가 예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렬한 싸움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에 휘말릴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이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25 때하고 똑같은 환경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H슨 라인이라고 해요. 지금 6.25 때 1950년도에는 한국이 껴있지 않습니다. 대만도 껴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최근까지 신 H슨 라인이라고 해서 한국이 포함되고 대만이 포함된 라인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라인을 변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힘만 가지고는 북한이 또는 북한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중국도 힘을 합치고 그쪽에서 합치면 우리나라는 버틸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타이완이 빠지나 지금 이 H 라인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놀랍게도 주한 미국 사령관은 별입니다. 별. 스타인데 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그걸 강등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을 지금 철수시킬까 아니면 많은 경우 군인들을 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을 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H 라인에서 대만을 빼면 당장에 중국이 쳐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미국이 방어해주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좋을까요? 미국에 있는 군수 회사들, 미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군수 업체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뭐 뒷배경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한국도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짐승의 우상에 의해서 미국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 계시록 13장 12절에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우리가 보면 짐승은 우리가 중세 때 교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환권의 짐승의 우상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환권은 그때 정권을 등에 업고 굉장한 핍박을 했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반 개신교 단체가 본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죠. 그 대통령이 뽑혔어요. 자,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세 때 교황권이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서 본인들의 교리를 강요했듯이 마지막 때도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짐승의 우상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지금 내세우는 일요 안식일 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대부분 다 천주교 교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시점이 오겠죠. 강요하는 시점. 근데 이미 강요하는 시점이 돌아왔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그래서 한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행정명령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내뿐만 아니라 9개의 국가들을 용의 정신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강요하고 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 2025 계획을 관철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꿔서 이젠 전쟁을 해야 될 상태다. 우리는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젠 공격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 국방부 대격변 선언, 방어 아닌 전쟁 준비. 그래서 세계 곳곳에 지금 다 트러블 메이커가 트럼프죠. 그리고 미국이죠.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트럼프 또 야당 지역의 군대 동원, 계엄식 행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외로 지금 강하게 용처럼 말하고 있는, 그리고 행동까지 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은 매매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통제하고 만들어낸 시스템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일까요? 자, 트럼프 지금 화이트 하우스에서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은행 계좌를 통한 지급 및 수취 방식을 현대화한다. 예전에 이걸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이거. 자, 종이수표 단계적 폐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금 처리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25일 날 서명을 했고 9월 30일 날 시행한다. 지금 이제 9월 30일이 지났죠.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결제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자, 이 명령에 따라 2025년 9월 30일부터 연방정부는 정부 내 지급, 복지급여, 공급업체 지급, 세금 환급을 포함한 모든 지급에 대한 종이수표 발급을 중단한다. 모든 행정부처 및 기관은 직접 임금, 직불 신용카드 결제, 디지털 지갑, 실시간 이체 등 현대적인 전자 지급 이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수료, 벌금, 대출금, 세금 등 연방정부에 납부되는 금액 역시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머니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죠. 그리고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이야기예요. 생체 인식, 출국, 입국, 비자 추적 시스템을 완성하겠다. 근데 완성이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 시행되고 있죠. 미 전역 생체 정보 수집 시행 규정을 승인했어요. 언제 했냐면 9월 30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백악관 전국적 CBP 생체 정보 출국 프로그램 시행 규정 승인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이 얼굴 인식 기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잠정 최종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는 행정관리예산처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출입국하는 비행기나 배나 어디에서나 다 생체 인식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 추적하겠다라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아주 멀리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아주 단기간에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우리 요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뭘 구매하고 구글에서 검색 다 하죠. 미국에서는 그런 빅테크 기업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자, 현행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와 외국인 여행자로부터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여행자에 대한 수집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정은 해당 기관이 모든 방문객의 출국 시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젠 제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정 부분 제한을 뒀는데 앞으로는 제한 두지 않겠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통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게 붐업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한 세력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됩니다. 자, 이건 CBS 뉴스에서 9월 25일 날 발표한 내용이에요. 유럽 전 지역을 여행할 때도 생체 정보로 추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인들이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여행할 때 지문 스캔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면 10월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월부터. 9월 25일 날 발표하고 10월부터.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여행할 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에 도착하면 지문 스캔과 사진 촬영을 받게 된다. 다음 달부터 유럽 전역에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만약 이걸 거부하면 입국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럽연합이 10월 12일부터 약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입국 출국 시스템을 통해 미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생겐 지역 외부에서 오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하겠다. 이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뿐만 아니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문 스캔과 사진 촬영 외에도 미국인들은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생겐 지역 출입국 시기와 장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추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되는 나라는 이 파랗게 EU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EU에서 탈퇴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은 더 강하게 지금 제도를 발표를 했어요. 영국 모든 근로자 대상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9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자, 영국 근로자 대상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도입 예정이다. 런던 9월 26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영국 정부는 금요일 모든 근로자에게 디지털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게 영국 총리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앞으로는 영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디지털 신분증으로 추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개인 의료 기록 접근을 빅테크 기업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트럼프 미국인들의 의료 기록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근데 이 추진할 때 빅테크 기업,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미국 내 분산된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 환자 데이터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60개 이상의 기업이 서명한 약속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기술 대기업들도 포함된다. 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전 데이터를 다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미 테스트가 끝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인도죠. 인도는 13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언제 했냐면 2018년도 4월 7일 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거예요. 시행이 됐는데 이걸 국민들은 다 따르게 된 거죠. 인도 빅브라더 식량, 휴대폰, 금융거래의 지문 스캔 의무화를 했어요. 초기에는 좀 반발이 있었는데 완전히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 거래도 이런 신체 정보로 이제 다 통합이 돼서 그런 게 인증이 안 된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싹 없애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뉴델리에서는 인도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3억 국민의 지문, 안구 및 얼굴을 스캔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복지의 혜택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프로그램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과 교통 위반 딱지, 은행 계좌, 연금, 심지어 영양실조 학생을 위한 식사까지 모든 것과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독보적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행 계좌부터 시작해서 건강정보 이 모든 것을 다 추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베트남은 또 전자신분증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게 2025년 7월 28일 날 발표를 한 건데요. 거주카드 소지 외국인 대상 전자신분증 의무화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자, 임시 거주카드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이제 이 디지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민이 이미 사용 중인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향후 모든 정부 절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 온라인 신분증으로 외국인이 세금, 은행 업무, 호적 및 기업 절차 등 다양한 행정 기능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체 인식은 강제화하며 안 된 모든 은행 계좌는 직권으로 해지하겠다. 이걸 발표했어요. 이게 2025년 7월 16일자죠.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죠. 9월 1일부터 8,600만 개 이상의 은행 계좌가 해지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증 절차를 받지 않은 모든 계좌를 강제로 해지시킨다는 거죠. 하노이 이 신문인데요. 사기 및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생체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장기간 동결 상태인 8,600만 개 이상의 은행 계좌가 삭제될 예정이다. 자, 생체 인증 요건 시행 이후 시스템에 유효한 개인 계좌는 1억 3,300만 개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이 생체 인식 시스템과 함께 우리 금융거래 시스템 그리고 AI를 통한 통제 시스템이 가장 빠르게 정착할 나라입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AI 수도로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젠 AI 수도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회사들이 요즘 한국에서 투자 붐이 불었죠. 왜냐하면 한국만큼 이
AI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그 적용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정착이 되고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투자금이 어느 정도냐면 1경 7천조 원이에요. 한 회사가. 1경 7천조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보통 728조예요. 우리나라 총 예산이. 그것의 몇 배냐면 23배 정도의 규모를 한 회사가, 투자 회사가 운영하는 돈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작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300조 원 좀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총 매출보다 몇 배나 많냐면 56배나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금융사에도 다 투자해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 일대 주주, 큰 주주로 형성된 게 블랙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젠 투자하겠다. 뭐로? AI로. 그래서 한국 블랙록 아테 AI 수도 합의하고 수십조 투자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추진하겠다. 근데 굴리는 돈이 1경 7천조 원이고 이 블랙록의 대표가 있죠. 이 블랙록의 대표는 누구냐면 레리 핑크라고 합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세계경제포럼 있죠. 세계경제포럼의 공동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핵심 모델이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투자받는 거 굉장히 좋죠. 왜?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그런데 그 경제를 지고 그 뒤에서 흐르는 어떤 큰 세력이 지금 한국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세계경제포럼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남은 기간 5년이다. 자, 세계경제포럼에서 내세운 게 2030 아젠다죠. 2030 아젠다. 2030년에 모든 것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드라이브 건 것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강하게 드라이브 하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급격하게 어떤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2030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You will want nothing and be happy. 뭐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2030년 목표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걸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한 정부에서, 한 세력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행복한 거야. 이게 2030 아젠다의 목표예요. 그걸 향해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미국이 그걸 총대를 메고, 그리고 유럽에서 두 축이. 근데 공산당은 어떨까요? 공산주의.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완성이 됐어요. 공산주의에 왜, 사회주의에 왜 여기에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면, 거기에는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그냥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대통령이 AI 얼굴 좀 보여주면 어떠냐. 그래서 통제 시스템. 우리가 지금, 차를 운전하다 보면 AI 시스템 가동.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자, 이거는 이젠 사람들의 얼굴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얼굴 좀 보여주면 어때? 그 보여주면 어때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얼굴 좀 보여주면 어때가 뭐냐면
14억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바로 AI 얼굴 인식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하니까 국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네 슈퍼에서도 안면 인식 결제한다는 중국. 이젠 현금이 없어지는, 중국은 이미 현금이 없어졌어요. 현금 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근데 미국과 한국은 롤 모델이 중국입니다. 거기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자, 한국 AI 시험 무대가 되다. 그래서 오픈, 우리 챗 GTP 그 창시자가 있죠?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투자하겠다. 왜 이렇게 한국에 이런 AI 거물들이 오느냐? 한국이 가장 적용하기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물밀듯이 오고 있어요. 전남의 오픈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세계적인 AI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2023년 11월에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디지털화, 디지털 아이디죠.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목표를 잡았어요. 5년 내에 50개국,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개국에 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2023년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죠.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이 WEF의 목표예요. 그래야지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게 누구냐면 게이츠 재단. 우리 빌 게이츠 재단이죠. 그 다음에 어디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냐면 유엔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세계경제 포럼에서 디지털 아이디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어요. 자, 정부에 우리가 앞으로 세금 내는 거, 그리고 은행 업무, 그 다음에 보험 업무, 그 다음에 거래하는 것, 모든 것, 여행하는 거, 헬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아이디로 묶인다. 이게 지금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는 그 방향으로 지금 다 흐르고 있는 거고요. 자, 참여국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파란 점들이 다 참여하는 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지폐까지 사라진 현금 없는 중국 상황, 우리 다 볼 수 있죠. 지금 미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디지털 아이디, 그 다음에 디지털 머니로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한 지 2년 만에 400만 명이 이미 모바일로 신분증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곧 앞으로 우리가 110조 원이라는 국고 보조금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받는 모든 것을 다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 그래서 6개 은행이 그걸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줄 것인지 다 합류하고 줄줄이 합류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개발을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곧 모든 정보 보조금은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될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가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지역을 통제할 수 있죠. 요번에 지역 화폐는 내가 사는 지역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죠. 우리가 요번에 돈을 받은 것도 11월까지 쓴다. 그럼 12월이 넘어가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의 아주 엄청난 기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중국은 이미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현금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종속되게 만들 거예요. 국가에 종속되고 그 국가는 이걸 움직이는 세력에 종속되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엄청나게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돈 좀 우리가 숨겨놓고 아니면 금 좀 숨겨놔서 그때 요걸 활용해야지, 그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자, 매매하는 일이 어떻게 금지될까요? 이제 디지털 화폐로 다 금지되고 내가 가는 곳을 다 추적이 될 거예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우리 이런 공포심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사건일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